당신 정체가 뭐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낯선 상복 차림, 굳게 담은 입술, 시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봉투 하나를 두고 사라졌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그날 왜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빌라의 복도엔 습기 찬 공기와 묘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님이랑 어떤 사이였죠? 그녀의 어깨가 순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엔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서 하얀 봉투의 모서리가 살짝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멎은 듯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제 사정이에요. 대체 그 여자는 누구고 왜 시아버지의 장례식에 나타나 의문의 봉투를 두고 간 것일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상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사흘 전이었습니다. 박태수는 아침에 평소처럼 신문을 보다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급히 구급차를 불렀지만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78배 나이였습니다. 태수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중학교 교사로 일했고 정년퇴직 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공원을 산책했고 저녁엔 아내 이미자와 함께 뉴스를 보며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옷은 10년 넘게 입었고 외식은 명절에나 할 정도로 검소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도 없었고 오히려 손주들 용돈을 꼬박꼬박 챙겨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태수 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45으로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작은아들 민호는 42로 자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딸도 하나 있었는데 39의 은영은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민수의 아내였습니다. 결혼한 지 18년째였고 고등학생 딸 하나와 중학생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결혼 전까지 은행에서 일했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는 전업주부로 지냈습니다. 시부모님과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자주 왕래했고 명절이나 제사 때는 늘 앞장서서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 이미자는 76이었습니다. 평생 가정주부로 살았고 남편 태수 씨를 내조하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고 이웃들과도 원만하게 지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장례식은 동네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 조문객들이 많이 왔습니다. 태수 씨가 가르쳤던 제자들, 동네 이웃들, 도서관 관계자들까지 줄을 이었습니다. 모두들 좋은 분이었다고 존경스러운 선생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미자 씨 옆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눈물을 닦아드리고 물을 따라드리고 가끔 부축도 해드렸습니다. 민호의 아내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부산에서 올라온 은영은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오후였습니다. 조문객들이 뜸해지는 시간이었고 수지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입구 쪽에서 누군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3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검은색 구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손에는 작은 검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수지는 순간 멈춰섰습니다. 장례식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는 얼굴이었는데 저 여자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조문객 명단에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재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걸음걸이가 묘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들키면 안 되는 것처럼 주위를 살피듯 움직였습니다. 재단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태수 씨의 영정을 바라보더니 그 검은 봉투를 재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봉투를 놓고 잠시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저기요. 수진이 불렀습니다. 여자가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표정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복잡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수진이 한 발짝 다가가려는 순간 여자는 급히 돌아서서 나가버렸습니다. 뛰다시피 빠른 걸음으로 장례식장 문을 나섰습니다. 수진이 쫓아가려 했지만 미자 씨가 부르시는 바람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여자가 주차장으로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낡은 흰색 차에 타더니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수진은 재단으로 가서 그 검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뭔가가 들어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봉투 겉면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시동생 민호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방금 어떤 여자분이 두고 가셨는데. 열어봐요. 민호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수지는 왠지 열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민호는 이미 봉투를 뜯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하얀 봉투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수표였습니다. 3억 원짜리 수표였습니다. 이게 뭐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도 입이 벌어졌습니다. 3억 원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누가 이걸 두고 갔다고? 30대 정도 되는 여자분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랑 무슨 관계지? 민호가 수표를 들고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수진도 따라갔습니다. 미자 씨는 수표를 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모르겠구나. 저런 사람 본 적 없는데. 그날 저녁 큰아들 민수와 작은아들 민호 그리고 수진 부부가 모였습니다. 3억이라는 금액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말은 안 했지만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외도? 태수 씨가 평생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건 알지만 30대 여자가 3억을 두고 간다는 건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조문도 제대로 안 하고 절도 안 하고 그냥 봉투만 두고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습니다. 장례식 마무리하고 은행 가봐야겠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통장 확인해보고 CCTV도 확인해봐야 해요. 그 여자 찾아야죠. 민호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태수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웃으시던 얼굴, 손주들에게 사탕을 쥐어주시던 손, 미자 씨와 손잡고 산책하시던 뒷모습, 그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족들이 몰랐던 또 다른 삶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수지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미자 씨가 불쌍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3억을 줬다니. 그것도 젊은 여자에게. 생각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례식장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삼촌, 고모, 이모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3억 원 소식이 친척들에게 퍼진 것이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3억이라며? 젊은 여자가 두고 갔다던데. 아니, 박 선생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지. 수지는 조문객들을 맞이하면서도 그 소곤거림이 들렸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미자 씨는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원래도 말이 없으신 분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입을 다물고 계셨습니다. 눈만 허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큰 며느리가 물을 드렸습니다. 드세요. 미자 씨는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물을 받아들고도 한참을 그냥 들고만 계셨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50년을 함께 사셨는데 자식 셋을 키우시면서 한 번도 남편 탓을 하지 않으셨는데 검소하게 성실하게 사셨는데 그런데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3억을 줬다니. 형님, 민호가 민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밖에서 얘기 좀 합시다. 두 형제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진도 따라 나갔습니다. 장례식장 뒤편에 작은 정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알아. 나도 봤어. 민수가 담배를 꺼내더니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금연한 지 5년이었습니다. CCTV 확인했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빨리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사람들 입방아가. 알아. 최대한 빨리 할게. 그때 장례식장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이 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자 씨의 친정 오빠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3억을 젊은 여자한테? 60 넘은 외삼촌은 붉어진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매제가 평생 뭐 한 거야? 우리 동생 고생시키고. 외삼촌. 민수가 다가갔습니다. 여기서 이러면 어때? 창피한 줄 알아야지. 3억이면 얼마야? 그 돈이면 우리 동생이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었겠어? 조문객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수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밖에서 말씀하시죠. 민수가 외삼촌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 오늘 제대로 따져볼 거야. 제발요, 외삼촌. 결국 민수와 민호가 외삼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망가졌습니다. 조문객들은 수군거렸고 친척들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도, 젊은 여자, 3억. 수지는 미자 씨 옆에 앉았습니다. 미자 씨는 여전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다. 미자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겠지. 나도 모르겠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을 살았는데 그 사람을 모르겠어.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까?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차량 소유주 나왔어요. 누구예요? 강은희. 36. 수원 팔달구 거주. 36이면 수지는 계산해 봤습니다. 태수 씨가 돌아가셨을 때 78이었으니 40살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내일 찾아갈 거예요? 응. 장례 끝나고 바로. 장례식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발인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수군거림은 계속되었습니다. 친척 중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 확인은 해봐야지. 맞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미자 씨가 불쌍해서.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연구차가 출발했습니다. 가족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장지로 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화장을 마치고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태수 씨의 사진이 작은 칸 안에 놓였습니다.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왜 이러세요? 정말 그런 분이 아니셨잖아요. 은영도 울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미자 씨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진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그랬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왜 말을 안 해요? 나한테 한 번도 말 안 했잖아요. 손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50년을 살았는데 이럴 거면 왜 나한테 잘해줬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그 여자를 찾아야 한다고,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미자 씨를 위해서라도. 집으로 돌아온 날 저녁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뭔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군지, 아버지랑 무슨 관계였는지. 어떻게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일단 내일 아버지 방 정리하면서 확인해 봐야죠. 통장이라든지 서류라든지 CCTV도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에 요청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내일 해봅시다. 가족들은 하나씩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뭘 발견하게 될까요? 정말 외도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태수 씨도 저 달을 보셨을까요? 그 여자를 생각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비밀은 따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 4시까지 천장만 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창밖은 흐렸고 금방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10시쯤 시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미자 씨는 거실 소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셨어요? 응, 먹었어.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좀 주무셨어요? 잠이 안 오더구나. 수지는 미자 씨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버님 방 정리해도 될까요? 미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라. 정리해야지. 혹시 통장이나 서류 같은 거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서재 책상 서랍에 있을 거야. 아버지가 거기 다 넣어두셨어.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민수와 민호도 왔습니다. 형님, 장례식장에 전화했어요. CCTV 영상 받을 수 있대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오후에 가서 받아올게요. 좋아. 나는 서재 정리할게. 저도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태수 씨의 서재는 3평 정도 되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장이 한쪽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작은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화분이 몇 개 있었지만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가 돌아가신 후 아무도 물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부터 시작할까요? 민수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은행 서류, 보험 서류, 각종 고지서들. 이거 하나씩 확인해 봐야겠어요. 수진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수도요금 고지서,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평범한 서류들이었습니다. 통장 있네요. 민수가 통장 한 권을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급여 통장이었습니다. 교사 시절 월급이 들어오던 통장이었습니다. 정년퇴직 후에는 연금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별거 없네. 민수가 통장을 덮었습니다. 수지는 책장을 살펴봤습니다. 역사책, 문학책,
교육 관련 책들이 빼곡했습니다. 책 사이사이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도 정리해야겠네요. 책을 한 권씩 꺼내서 먼지를 털었습니다. 오래된 책들이었습니다. 10년, 20년 된 책들도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수가 서랍 맨 밑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손에 낡은 통장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또 통장이에요? 수진이 다가갔습니다. 통장 겉표지가 해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수가 펼쳤습니다. 이건 뭐지? 수진이 옆에서 같이 봤습니다. 거래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출금, 출금, 출금. 모두 출금 내역뿐이었습니다. 날짜 좀 봐요. 수진이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2005년 3월 15일. 50만 원 출금. 2005년 4월 15일. 50만 원 출금. 2005년 5월 15일. 50만 원 출금. 계속 넘겼습니다. 모든 달 15일마다 50만 원씩 출금되어 있었습니다. 20년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한 달도 안 빠지고 50만 원씩. 민수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5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0년.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억 2천만 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한테 준 거야?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매달 15일 왜 15일이지? 수지는 통장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출금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였습니다.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출금하셨네요. 왜 그 시간이지? 민수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수지는 서랍을 다시 뒤졌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보험증서, 등기부 등본, 자동차 등록증, 그리고 맨 밑에서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습니다. 꺼내봤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겉표지가 해져 있었고 모서리가 낡아 있었습니다. 오래 사용한 흔적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 민수에게 보여줬습니다. 수첩인가? 민수가 받아서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5년 3월 15일. 그 아래 숫자 50만 원. 통장이랑 똑같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5년 4월 15일. 50만 원. 2005년 5월 15일. 50만 원. 계속 넘겼습니다. 모든 페이지가 똑같았습니다. 날짜와 금액만 적혀 있었습니다. 기록을 남긴 거네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왜 기록을 남긴 거지? 통장에도 있는데. 뭔가 중요한 일이었나 봐요. 마지막 페이지까지 넘겼습니다. 가장 최근 날짜였습니다. 올해 2월 15일. 50만 원. 태수 씨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민수가 수첩을 덮었습니다. 뭔가 있어. 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기록을 남기셨다는 건 뭔가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잖아.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 내일 수원으로 가자. 그때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형님, CCTV 영상 받아왔어요. 차량 번호도 나왔고요. 누구야? 강은이. 36. 수원 팔달구 거주래요. 36.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20년 전이면 그때 16이었겠네. 이 1억 2천만 원이랑 관계가 있을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만나봐야 알겠어요. 그래요. 내일 수원으로 갑시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통장과 수첩을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미자 씨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뭐 좀 찾았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 통장이랑 수첩이요.
2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누군가한테 주신 것 같아요. 미자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아마 백혈병 치료비인 것 같아요. 병원 영수증이 있었어요. 백혈병? 누가? 모르겠어요. 내일 확인해 볼게요. 미자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수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태수 씨는 20년 동안 누구를 도와주신 걸까요? 왜 가족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강은이라는 여자와는 무슨 관계일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견한 건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민수와 민호 그리고 수진이 차에 올랐습니다. 미자 씨는 집에 남았습니다. 어젯밤 잠을 거의 못 주무신 것 같았습니다. 눈밑이 퀭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다녀올게요, 어머니. 수진이 인사했습니다. 응, 조심해서 다녀오렴. 미자 씨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수원으로 가는 길은 막혔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차들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여기가 맞나? 민호가 내비게이션을 확인했습니다. 오래된 빌라 단지였습니다. 3층짜리 건물 6동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문, 좁은 주차장. 2층 203호. 민수가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세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복도엔 빨래 냄새와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203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집에 없나? 민호가 말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이번엔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문고리 돌아가는 소리. 체인이 걸린 채로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박태수 선생님 가족입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여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체인을 풀고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7평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작은 침대 하나, 낡은 옷장, 접이식 테이블. 창문으로 빛이 조금 들어왔지만 어두웠습니다. 벽에는 달력 하나, 작은 거울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꾸밈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앉으세요. 여자가 방석 3개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테이블 옆에 앉았습니다. 여자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박태수 선생님의 큰아들 민수입니다. 이쪽은 제 동생 민호, 그리고 제 아내 수진이고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강은희입니다. 은희 씨, 장례식장에서 뭘 두고 가셨죠? 은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씀만 하시면 안 됩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대체 우리 아버지랑 무슨 관계신가요? 3억이에요. 3억을 두고 가셨어요. 은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말씀 안 하시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은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러지 마세요. 그럼 말씀하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세요. 50년을 함께 사셨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3억을 친척들이 다 수군거려요. 어머니가 창피해 하시고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왜 그 돈을 두고 가신 거예요? 저는 은희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냥 선생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왜요? 대체 무슨 관계셨길래? 민수가 다그쳤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36밖에 안 되는 여자한테 3억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은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 사실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은희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20년 전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16살 때였어요. 세 사람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학원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밤 10시쯤이었을 거예요. 겨울이었고 날씨가 추웠어요. 은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그날을 떠올리는 것처럼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갑자기 차가 달려왔어요. 신호를 무시하고요. 너무 빨랐어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헤드라이트 불빛만 보였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은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를 밀었어요. 옆으로 확 밀어냈어요. 저는 바닥에 넘어졌고 목이 메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차가 사람을 친 소리였어요. 수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사람이 박태수 선생님이었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선생님이 대신 차에 부딪히셨어요. 저를 밀어내시고 대신 은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크게 다치진 않으셨어요. 다행히도 다리에 타박상 정도였는데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저는 정말 죄송했어요. 저 때문에 다치신 거니까요.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3억을. 네.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이랑 병원에 찾아갔어요. 사과했어요. 병원비도 드리려고 했는데 선생님은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아무것도 받지 않으셨어요. 그날부터 결심했어요. 평생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제 목숨을 구해주셨으니까요. 은희는 방 한쪽 서랍장을 가리켰습니다. 20살 때부터 일하기 시작했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식당 서빙, 카페, 공장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그리고 돈을 모았어요. 1푼, 2푼. 월급을 받으면 최대한 아껴서 월세가 제일 싼 곳을 찾아다니면서 수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7평도 안 되는 좁은 방, 낡은 가구, 오래된 가전제품, 벽에는 달력 하나, 거울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결혼도 안 하셨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못했어요. 은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결혼하면 돈이 들잖아요. 결혼식, 신혼집, 아이 전은 돈을 모아야 했어요. 선생님께 갚아야 했으니까요. 친구들은 다 결혼했어요. 아이도 낳고 가끔 만나면 부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갚아야 할 빚이 있었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네. 20년 동안 모았어요. 여행도 안 갔어요. 옷도 안 샀고 외식도 거의 안 했어요. 그냥 일하고 자고 또 일하고. 은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3억이 모였어요. 저한테는 엄청난 돈이었어요. 제 인생 전부였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서요.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 장례식 때 그냥 가신 거예요? 조문도 안 하시고. 수진이 물었습니다. 은희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부끄러웠어요.
네.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드렸어야 하는데 돌아가시고 나서야 가져갔으니까요. 너무 늦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이나 걸렸어요. 선생님이 제 은혜를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모았는지, 그걸 말씀드리지도 못하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고 나왔어요. 얼굴을 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은혜를 갚고 싶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한참 후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희 씨. 네. 감사합니다. 은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오해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은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셨으니까요. 수지는 가방에서 티슈를 꺼내 은희에게 건넸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은희가 티슈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희 씨,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아버님이 혹시 은희 씨한테 돈을 보내신 적 있으세요? 은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아버지 통장인데요. 2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출금된 기록이 있어요. 통장을 펼쳐서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매달 15일 정확히 50만 원씩 한 달도 안 빠지고. 은희가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20년이면 1억 2천만 원이에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선생님께 한 푼도 받은 적 없어요. 정말요? 네. 제가 드린 3억은 전부 제가 번 돈이에요. 선생님께 받은 돈은 하나도 없어요. 은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럼 이 돈은 대체 어디로 간 거지?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건가? 민호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통장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빼곡한 출금 내역. 매달 15일 50만 원. 왜 15일일까요? 무슨 특별한 날인가? 그리고 왜 50만 원? 질문만 쌓여갔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다른 분을 도와주신 건 아닐까요? 네.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신 것처럼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신 거 아닐까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누굴까?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민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민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저예요. 네. 뭐라고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형님, 큰일 났어요. 왜? 어머니가 쓰러지셨대요. 하지만 진짜 비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세 사람은 급히 차에 올랐습니다. 어머니 어디세요? 민수가 운전하면서 물었습니다. 집이래요. 119 불렀대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님이 쓰러지시다니. 차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신호등마다 걸렸습니다. 1시간이 걸렸습니다. 집 앞에 구급차가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뛰어들어갔습니다. 미자 씨는 거실 소파에 누워 계셨습니다. 응급구조사 2명이 혈압을 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미자 씨는 눈을 떴습니다. 힘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놀라게 해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응급구조사가 말했습니다. 과호흡 증후군이세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혈압이 좀 높으시고요. 병원 가셔야 하나요? 지금은 안정됐어요. 하지만 검사는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떠났습니다. 미자 씨는 여전히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이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응, 괜찮아. 미자 씨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여자 만났니? 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어땠어? 대체 누구야? 세 사람은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외도 아니에요. 미자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그 여자 강은희 씨요. 20년 전에 아버님이 구해주신 분이에요. 구해줬다고? 민수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교통사고 이야기, 태수 씨가 대신 차에 부딪힌 이야기, 은희가 20년 동안 돈을 모은 이야기. 미자 씨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당신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런 일을 했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같이 기뻐할 수 있었는데, 같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었는데. 수진이 미자 씨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은 착한 분이셨어요. 알아. 나도 알아. 미자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서운해.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런 중요한 일을 혼자만 알고 있었어.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뭐? 아버지가 2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누군가한테 보내셨어요. 미자 씨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건 나도 몰라. 정말 모르겠어. 총 1억 2천만 원이에요. 그렇게 많은 돈을. 미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참 혼자 다 짊어지고 가려고 했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좀 쉬세요. 저희가 알아볼게요. 응, 그래라. 미자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형님, 어떻게 할까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1억 2천만 원 대체 누구한테 보낸 거지?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단서가 하나도 없어. 통장이랑 수첩밖에 없잖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날짜랑 금액만 적혀 있고 매달 15일.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왜 15일이지? 무슨 의미가 있는 날인가? 그리고 왜 50만 원? 민호가 물었습니다. 정확히 50만 원. 한 푼도 더도 덜도 아니고.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5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엄청 큰 돈도 아닙니다. 뭔가 정기적으로 필요한 돈 같았습니다. 병원비 아닐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네. 매달 50만 원이면 치료비나 약값 같은 거.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럼 누가 아팠던 거지? 민호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20년이면 만성질환이나 큰 병이었을 것 같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럼 병원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닐까?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병원이 몇 갠데. 출금 시간을 봐요. 수진이 통장을 펼쳤습니다.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아버님이 은행에서 돈을 찾으셨다는 거죠. 그럼 그 시간에 출금하셨다는 건 그 근처에 뭔가 있었다는 거 아닐까요? 병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민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맞아. 아버지 집 근처 은행을 찾아보자. 어느 은행일까요? 수진이 통장 거표지를 봤습니다.
조흥은행이네요. 집에서 제일 가까운 조흥은행이 어디지? 역 앞에 있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럼 역 근처 병원을 알아보자. 민수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역 근처 병원 여기 연제대학병원 있네. 거기 큰 병원이에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내일 가봐야겠어요. 그래. 내일 아침에 가보자. 그날 밤 수진은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억 2천만 원. 20년 동안 매달 50만 원. 대체 누구를 위한 돈이었을까? 아버님은 왜 가족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아버님도 이 달을 보셨을까? 매달 15일 은행에서 돈을 찾으실 때 누구를 생각하며 그 돈을 건네셨을까?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질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연제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큰 병원이었습니다. 15층짜리 건물에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어디부터 알아봐야 하지? 민호가 물었습니다. 원무과부터 가보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원무과 창구에 갔습니다.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아버지가 여기서 누군가 치료비를 대주셨던 것 같은데요. 민수가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20년 전부터 매달 50만 원씩이요. 직원이 통장을 받습니다. 환자 이름이나 정보가 있으세요? 그게 모르겠어요. 그럼 확인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버지 성함으로 검색해 주실 수 있나요? 박태수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박태수 여기 나오네요. 그런데 본인이 환자로 등록된 기록은 없고요. 다른 사람 치료비를 내신 기록은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가 아버지 가족이에요. 돌아가셔서 정리하는 중이고요. 사망 확인서나 가족관계 증명서 있으세요? 차에 있어요. 가져올게요. 민호가 급히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잠시만요. 컴퓨터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있네요. 박태수님 명의로 후원자 등록이 되어 있어요. 후원자요? 네. 특정 환자의 치료비를 정기적으로 후원하신 거예요. 수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환자가 누구죠? 성함은 강지은 님이에요. 현재 21살. 강지은? 민수가 되물었습니다. 강은이랑 관계가 있나?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진료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환자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데요. 보호자가 누구죠? 어머니 강은희님으로 되어 있네요. 세 사람은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강은희. 어제 만났던 그 여자. 그럼 강은희 씨한테 연락해 봐야겠네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연락드려 볼게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강은희 씨 전화번호 있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어제 받았어요. 수진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은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은희 씨, 저 어제 뵀던 수진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있으세요?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무슨 일이세요?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아버님이 강지은이라는 분 치료비를 대주셨던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희 씨? 어디 계세요? 연제대학병원이에요. 지금 갈게요. 30분 안에 도착할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병원 로비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은희가 왔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뛰어온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늦었어요. 아니에요. 앉으세요. 은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지은이 누구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은희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제 딸이에요. 딸이요? 네.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결혼 안 했다고 수진이 물었습니다. 결혼은 안 했어요. 하지만 딸은 있어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교통사고 있잖아요.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신 그 사고. 네. 그때 저 임신 중이었어요. 세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16이었어요. 어리석었죠. 남자친구랑 그런 일이 있었고 임신한 줄도 몰랐어요. 은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고 직후에 알았어요. 병원에서 검사하다가 임신 6주라고 했어요. 남자친구는요? 도망갔어요. 임신 소식 듣고 바로 연락 끊었어요. 은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부모님은 낳으라고 하셨어요. 생명이니까. 그래서 낳았어요. 17에 엄마가 됐어요. 힘들었겠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힘들었어요. 고등학교도 못 다녔어요. 집에서 검정고시 봤어요. 딸 키우면서. 은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3살 때였어요. 자꾸 아프다고 했어요. 열도 나고 멍도 잘 들고 병원에 갔더니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백혈병이었어요. 수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급성 백혈병. 당장 치료 시작해야 한다고 했어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사고 충격이 원인일 수도 있다고. 제가 임신 중에 사고를 당했으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은희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제 잘못이었어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제가 사고를 당해서 딸이 아픈 거였어요. 아니에요. 그건 은희 씨 잘못이 아니에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치료비가 엄청났어요. 한 달에 50만 원씩 들었어요. 항암 치료, 입원비, 약값 끝이 없었어요. 저는 일했어요.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했어요. 하지만 부족했어요. 너무 부족했어요. 은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타났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익명의 후원자가 생겼다고. 매달 5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그게 아버님이셨군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은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후원자 신원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저는 정부 지원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 병원 자체 복지 프로그램인 줄 알았어요. 20년 동안요? 네. 20년 동안 매달 50만 원이 들어왔어요. 덕분에 딸이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은희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선생님이셨구나. 선생님이 우리 딸을 살려주신 거였구나. 울음이 터졌습니다. 수진도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와 민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태수 씨는 은희만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까지 구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 아이를 살렸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고, 묵묵히. 한참 후 은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딸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완치됐어요. 은희가 웃었습니다. 3년 전에 완치 판정 받았어요. 이제 제발 걱정도 없대요. 다행이에요. 네. 정말 다행이에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은희가 가방을 뒤졌습니다. 사진 보여드릴게요.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의대생이에요. 2년 전에 입학했어요. 자기를 살려준 의사들처럼 되고 싶대요. 멋지네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딸은 죽었을 거예요. 2번이나 목숨을 구해주신 거예요.
은희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신 줄 20년 동안 몰랐어요. 아버지가 숨기신 거예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왜 숨기셨을까요? 아마도 수진이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자기 때문에 딸이 아팠으니까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신 거죠.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다운 일이에요. 말없이 묵묵히 그렇게 사셨을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한테 말해도 될까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자기를 살려주셨다고, 20년 동안 치료비를 대주셨다고, 물론이죠. 민수가 말했습니다. 딸도 알아야죠. 누가 자기를 살려줬는지. 감사합니다. 은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선생님 묘소에 갈 수 있을까요? 딸이랑 같이 인사드리고 싶어요. 언제든지 오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주소 알려드릴게요.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자 씨는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이 좀 나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됐어? 알아냈어요. 민수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강지은 이야기, 백혈병 이야기, 20년 동안의 치료비 이야기. 미자 씨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당신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을 살렸구나. 엄마랑 딸을. 착한 사람이야.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 수진이 미자 씨 손을 잡았습니다. 자랑스러우시죠? 응, 자랑스러워. 미자 씨가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서운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같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었는데. 아버님은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으셨나 봐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니까요. 혼자 감당하신 거예요. 미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다워. 평생 그렇게 살았지. 혼자 짊어지고 가려고. 그날 저녁 가족들은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태수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이야기들을, 따뜻한 이야기들을,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태수 씨는 평생 그렇게 사셨다는 걸, 말없이 묵묵히 누군가를 돕고 사셨다는 걸,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름 납골당 주변엔 나무들이 푸르렀습니다. 토요일 오전 수지는 미자 씨와 함께 납골당에 갔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가세요. 응, 괜찮아. 미자 씨는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가끔 웃기도 하셨습니다. 태수 씨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태수 씨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 미자 씨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오늘 손님 오신대. 알지? 은희 씨랑 지은이. 수진이 꽃을 꽂았습니다. 흰 국화였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였습니다. 옆에 젊은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안 늦으셨어요. 이제 오셨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은희가 젊은 여자를 소개했습니다. 제 딸 지은이에요. 안녕하세요. 강지은입니다. 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21살, 의대 2학년생,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도 은희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지은이 태수 씨 사진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저예요. 지은이에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한테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살려주셨다고, 20년 동안 치료비를 대주셨다고,
지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절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은희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저예요. 은희예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20년 동안 몰랐어요. 선생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줄, 딸을 살려주신 줄. 미안해요. 너무 늦게 알아서. 선생님 살아계실 때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절을 했습니다. 수진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자 씨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네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은이, 학교는 어때? 수진이 물었습니다. 재밌어요. 힘들지만 재밌어요. 지은이 밝게 웃었습니다. 제가 꼭 의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저를 살려주신 분들처럼. 멋지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말없이 묵묵히 누군가를 도우면서. 미자 씨가 지은이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그 사람이 너 같은 아이를 살렸다니 나도 자랑스러워. 할머니,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았어. 말없이 누군가를 돕고. 나도 몰랐지.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미자 씨가 태수 씨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운하기도 해. 왜 나한테 말 안 했냐고. 같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이해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 조용히 혼자 짊어지고 가는.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자랑하고 싶어서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맞아. 미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 그게 그 사람이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희가 선생님께 뭔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충분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은희 씨랑 지은이가 잘 살아주는 게 아버님이 제일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도 있어요. 미자 씨가 말했습니다. 가끔 와줘. 그 사람 보러. 나도 같이 올 테니까. 네. 꼭 올게요. 은희가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날 오후 수진과 미자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고마워. 진실을 찾아줘서. 아니에요. 처음엔 정말 외도인 줄 알았어. 50년을 산 남편이 날 배신한 줄 알았어. 미자 씨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어. 그 사람은 누군가를 살리고 있었어. 말없이 20년 동안. 자랑스러우시죠? 응. 자랑스러워. 미자 씨가 웃었습니다. 근데 서운하기도 해. 왜 나한테 말 안 했을까? 나도 도와줄 수 있었는데. 아버님 성격이셨나 봐요. 그래. 그 사람다워. 미자 씨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이제야 알겠어. 왜 매달 15일마다 은행에 가셨는지. 왜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하셨는지. 누군가를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도와야 할 사람들을.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런 분이셨어요. 아버님은.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여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납골당에는 5사람이 모였습니다. 미자 씨, 수진, 민수, 은희, 지은. 할아버지. 지은이 밝게 웃었습니다. 저 이번에 본과 1학년 됐어요. 이제 진짜 의사 공부 시작이에요. 꽃을 올렸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할아버지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의사가 될게요. 은희도 꽃을 올렸습니다. 선생님, 저희 잘 살고 있어요. 지은이도 건강하고 저도 요즘 새 일 시작했어요.
감사해요. 평생 감사할게요. 미자 씨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 보고 싶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이제는 이해해. 왜 말 안 했는지. 당신은 그런 사람이었지. 말없이 묵묵히. 자랑스러워.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야 당신을 제대로 아는 것 같아. 수진이 미자 씨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님, 편히 쉬세요. 5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태수 씨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는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누군가를 도우며. 그게 태수 씨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태수 씨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살린 사람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은희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미자 씨는 매달 납골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수지는 이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평범한 선생님이 20년 동안 2사람을 살린 이야기를.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누군가를 도우는 사람들. 태수 씨처럼. 여러분,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태수 선생님처럼 말없이 누군가를 돕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 작은 배려, 작은 관심.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 사연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